이분이 뜬금없이 원래 기독교던데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재혼 상대가 이슬람교도인 이란 여성입니다. 사랑의 의미였군요. 개종의 그렇죠. 네, 파워 오브 러브. 자, 일단 축구협회 차기 국가대표 감독 선임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난 뒤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쵸. 어느새 100일이 네, 2월 달에 네. 경질이 됐으니까요. 100일이 넘었습니다. 네. 감독이 없이 임시감독 체제로 두 차례 A매치 주간을 지금 보냈고요. 어제 KFA 9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번이면 꽤 많이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일단 최종적인 상황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 모처에서 정혜성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현장에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네, 원래 뭐 축구회관에서 회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기자들 피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는. 회의도 네. 좀 안 보이게 최대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박성배 위원이 불참을 했고 윤정환 강원FC 감독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고 이분들이 각자 한국 축구에 최대의 좋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뭐 최종 결정 이전까지 일절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공개된 내용을 먼저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일단 감독 후보군 이번 9차 회의에서 분석하고 이렇게 좀 최종 추리기 위한 네. 그런 그 감독 후보군은 12명이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최종 후보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뽑은 감독이 12명이라는 거죠. 네, 이 지난 8차 회의 때 좀 선정된 그런 감독 후보들인 것 같고 그 이후에 KFA 분석팀에서 제작한 영상으로 뭐 이런 전술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점들을 파악을 해서 위원들 한 분 한 분 뭐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네. 추천도 할 것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다음 회의 때 5명 내외로 최종 후보를 좀 꾸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5시간이면 한 300분 정도 되는데 감독 후보군이 12명이니까 네.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이런 정도 영상을 보고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 10차 회의 언제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밝히지 않았고요. 네. 그 5명 내외의 최종 후보군을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인터뷰 진행을 하겠다. 요게 여기까지가 밝힌 내용이고 그렇죠. 어제 저녁에 네. 문자가 왔었죠. 그렇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이제 원활한 협상과 계약을 위해서 향후 일정 및 진행 내용은 비공개하겠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이제 네. A 매치 끝나고 나서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고 네. 뭐 막 후보들도 언론 플레이로 먼저 나서서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조용하게 최대한 진행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들 실명이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KBS 보도가 일단 가장 이슈가 됐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국내 경험이 있는 감독이 3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 3명 중에는 카사스, 또 제시마치 이렇게 2위, 2순위, 1순위 정했었던 그때 있었던 분들 중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유일하게 포함이 됐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월 달에 임시 감독을 맡아서 급부상한 김도훈 감독 그리고 주제 모라이스 전 전북현대 감독 네.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한국적 정서를 경험을 하거나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네. 아니 뭐 좀, 2명은 네. 이미 한국인인데 사실. 뭐 그렇죠. 예. 뭐 확인을 좀 저희 시도했는데 네, 정혜성 네. 위원장과 통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휴대폰을 꺼놓은 상황이더라고요. 네, 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굳이 뭐 사실- 기자들 연하를 뭐 예. 지난번 최종 후보 다 결렬되고 나서는 그때는 좀 폰을 좀 켜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언론과 억울한 게 좀 많으셨던 것 네. 같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좀 소통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한국 감독들을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 네. 김도훈 감독 지난 3월 달에 황선홍 감독이 그랬듯이 6월 A 매치 2연승 통해서 주가가 급상승을 한 그렇습니다. 상태입니다. 네, 예. 뭐 다들 황선홍 감독처럼 김도훈 감독도 또 후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이번에 들어갔고요. 네, 근데 다만 뭐 본인이 계속 6월까지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계속 언론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조금 괜히 뭐 일단 입장은 절대 내지 않는 그런 그치 상황입니다. 본인이 네. 뭐 언급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 괜히 뭐 그 언론 인터뷰했다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저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하여튼 본인의 의사가 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지난 3월달에 황선홍 감독도 본인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회에서 미래를 갖고 있었던 네. 것이고 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이번에 또 유력한 후보로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한국인 감독 중에서는 홍명보 아니면 대안이 많지 않다 가장, 그런 생각을 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에 지속적으로 후보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공개적으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꾸 후보로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무례하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네. 있는데 아무튼 대표팀 감독직에 별다른 열의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거론은 많이 되고 있지만 네. 네, 지금 지금 일단은 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울산 또 시즌 중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즌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또 클럽 월드컵 나갑니다. 그렇죠. 울산 HD가 그렇기 때문에 팀에 지금 본인은 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협회 쪽에서 계속 최근엔 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시즌 초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 시즌 중반쯤 지났기 때문에 K리그 감독이 오는 것이 조금 수월해진 상황인 것처럼 그렇죠. 인터뷰를 해가지고 논란이 네. 또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험이 있는 외국인 감독, 네. 주제 모라이스 감독. 2019, 2022년 동안 그쵸. 전북 현대를 이끌고 다 우승을 했었던. 네, 뭐 리그 2연패를 했었고 또 2020 네. 시즌에는 FA컵까지 우승을 하면서 더블을 달성했던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북에서 85경기를 지휘를 하면서 51승 20무 14패를 거뒀는데 뭐 그래도 성적은 낸 감독이니까 성과는 네. 냈죠. 사실 이 정도 성과를 낸 감독이 K리그에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또 전술적으로 팬들에게 그렇게 호평을 받지는 못했던. 오히려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랬던 네. 분인데 일단 커리어는 화려합니다. 무리뉴 감독 사단에서 인테르 밀란, 뭐 레알 마드리드, 첼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수석코치 경험을 했고 뭐 선진 축구를 경험하긴 했네요. 직접 무리뉴 감독이랑 통화가 되는 분이고. 무리뉴 감독이 실제로 그 토트넘 감독 시절에 네. 나의 친구 모라이스의 K리그 우승을 축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갑자기 얘기하긴 했었죠. 네. 그리고 전북 떠난 뒤에는 이제 사우디 명문인 알 힐랄에 가서 리그 우승했었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금손 유전자가 네. 있긴 한 것 같은데 2022년 여름부터는 이제 이란 명문이죠. 세판의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네. 우승을 리그에서 지난 첫 시즌에 2위를 했었고. 네. 올 시즌 3위를 했는데 일단 또 하즈피컵이라고 컵 결승에 좀 네.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또 결승 상대가 지금 현재 리그 9위 좀 지금 맡고 있는 팀보다 약한 팀이라서 사실 이 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모라이스 감독이 굉장히 이슈가 된 것이 이분이 뜬금없이 원래 기독교던데 네.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4월 말에 아까 언급하셨던 하즈피컵 경기 끝나고 그때 이제 아비푸시안이라는 팀이랑 경기를 했는데 네. 경기 끝난 기자회견장에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직접 얘기를 나 개종한다. 나 이슬람으로 또 이게 이슬람도 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란에서 지금 그 감독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란 쪽에서는 환영 받았겠네요. 그렇죠. 이슈가 좀 많이 됐고요. 현지 네. 보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그 스웨덴 출신 아내분이랑 같이 가족들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좀 결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재혼 상대가 이슬람교도인 이란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의 의미였군요. 개종의 그렇죠. 네, 파워 오브 러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분이 이란의 여배우 셰이다 마그수둘루라드라는 분입니다.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현지 그 제가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조세 모라이스 감독의 유니폼 이름이 새겨진 뭐 유니폼을 입고 네.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다고 하고. 나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라이스 감독이요? 네. 네. 59세인가? 네. 근데 뭐 이 여성분의 나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요분하고 곧 재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도로 어쨌든 지금 개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한국 감독 온다면 첫 이슬람 감독? 교도 감독이 그러게요. 국대 감독이 네. 상당히 한국 사회의 어떤 열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선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약간 놀라운 소식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모라이스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그래요. 최근까지도 뭐 사우디 리그나 이란 네. 리그나 뭐 제시 마치 감독이라든지 뭐 이런 후보들에 비해서 조금 이력서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한국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간접적인 평가 가능한 뭐 얘기도 많이 들을 그쵸.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후보군에 거론이 된 것 자체가 좀 그 12명이 포함이 네.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놀랍긴 합니다. 네, 신기하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최종 후보군 포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김도훈 감독,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도 둘 중에 한 분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일단 그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 한 분만 거의 올라가실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 거론된 이 세 명의 네. 후보들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모라이스 감독이 거론된 건 좀 개인적으로 약간 신선한 충격. 저 개정 소식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인데.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뭐 그 외에 어떤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이게 다각도로 얘기들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확실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이게 전력강화위원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정강위원들은 지금 입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는 소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협회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에이전트들이나 그렇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 이름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좀 걸러들어야 됩니다. 뭐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걸러들어야 되고 네. 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파비오 칸나바로 감독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아, 이분은 뭐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죠. 세계 그렇죠. 축구사에서 네, 수비수로서 발롱도르를 또 네, 키가 나랑 거의 같거든요. 76인가? 제가 실제로 그 인터뷰 한 적도 있는데 네. 근데 그 키로 정말 세계 최고 수비수 자리에 올랐으니까 2006년에 그렇죠. 발롱도르 아, 수비수로서 대단합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감독 생활 시작을 했고 리피 감독 따라서 이제 중국에 입문을 그렇죠. 해서 거기에서 지도자 생활 아시아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뭐- 좋은 평가 못 받았고. 광저우 에버랜드, 텐진, 뭐 네. 알라스르, 예, 중국 감독까지 맡았는데 사실 뭐 여기서도 다 증명을 하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에 광저우를 떠난 뒤에 재작년에 그 시즌 도중에 세리에 베네벤토 감독을 맡았는데 뭐 몇 개월 안 가서 경질당했고요. 요번에 감독으로서의 성과는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세리아에서 강등 위기에 있던 우디네제 감독에 아, 뜬금없이 합류를 했는데 네. 이때 우디네세가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8경기에서 1승 3무 5패로 강등 위기권까지 가 있었는데 결국 승점 2점 차로 잔류를 이끌어냈습니다. 맡아서 8경기 했는데 맡아서 6경기 했는데 네. 첫 경기 로마전 패배하고 나머지 5경기에서 2승 3무를 했고요. 2승 3무. 그렇죠. 네. 특히 최종 2경기가 승점 6점짜리 단두대 매치였습니다. 그렇죠. 엠폴리, 프로시노네 이렇게 두 팀이랑 해서 1승 1무를 하면서 잔류를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뭐 무패를 하긴 했네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네, 5경기 연속 첫 경기 패배하고 나서 네. 그게 이제 성과고 하지만 임시 감독으로 일단 물러났고요. 어디네서는 카나바로 감독 고마워요.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예요 하고 코스타 루냐이치라는 폴란드 레기아 바르샤바 감독을 선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나바로 감독이 무직 상태인 건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그렇죠. 제2의 클린스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물론 클린스만 같은 인성의 소유주는 아닙니다만. 뭐좀 더 네. 카리스마 있어 보이긴 하죠. 네. 뭐 수비수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지도자로서 좀 꾸준히 뭔가 커리어를 좀 네, 도전하려고 그쵸. 하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크리스마는 뭐, 그냥 띵가띵가 있다가 나를 불러주네?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죠. 예.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그 시리아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난 액터 쿠페르 감독 얘기도 좀 있긴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발렌시아 시절 굉장히 화려했었고요. 그렇죠. 네. 이때 챔피언스리그 또 결승전에 올라갔었고, 근데 너무 오래전 일이고 그 뒤로는 커리어가 썩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유로 이후에 아마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떠날 가능성이 높죠. 거의 높고요. 뭘 지원서가 들어왔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거에 너무 무게감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 축구계 공개 구직이라는 게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사우스게이트 감독 뭐 가능은 하겠죠.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링가드도 한국 온 것처럼. 그렇죠.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나름 이제 뭔가 좀 자기 커리어에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잉글랜드 감독에서 곧바로 한국 대표팀 온다. 요거 자체가 그림 자체가 굉장히 좀 아니 뭐 쉽진 않죠. 그렇죠.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뭐 현실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리고 유로 2024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에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만한 행동을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연봉 자체가 여전히 뭐 긁어 모은다 해도 아니면 회장이 좀 더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제약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사우디만큼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연봉 자체가 외국 그런 유명 감독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매력을 떠나서 더 낮춰서 와야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연봉이라서 사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감독들을 데려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난 5월달 선임에 실패를 하면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시간을 좀 번 느낌은 있는데 이력서를 예전에 받았다면 지금은 정강이에서 직접 좀 찾아서 후보군을 좀 꾸린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거든요. 네. 에이전트들이 뭐 너무 많은 이력서를 또 넣으니까 우리 철학에 맞는 우리가 찾아서 이제 후보군을 꾸려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일 그 대한축구협회에서 기술 철학 발표 그렇죠. 그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언론의 노출을 취소하면서 어떻게든 7월 초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근데 지금 오늘 9차를 어제 했는데 아직 12명 평가를 인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차를 오늘 바로 했을 수도 있죠. 뭐 비공개로 하니까. 근데 10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언제 추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 7월 초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4월 달에 이제 뭐 5월 초에 선임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역시 지켜지지 않았기 아,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이번에 이 7월 초에도 너무 집중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9월부터 최종 예선이 네.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적어도 8월 초 네. 안에만 그래도 꾸리면 막 시간이 급박한 건 네, 아니니까요. 일찍 될수록 좋긴 하지만 네, 시간을 지키려고 함량 미달인 감독을 모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가지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국내 감독이 아니라면은 이 7월 초 선임은 제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인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남고 싶어 했는데 이미 한국 적응을 끝냈고 팀을 만들어놨고, 그렇죠. 네, 벤투 감독의 잔류를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네. 그냥 뿌리쳤는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뭐 다시 한번 들고요. 아시안컵까지만 하고 싶었을 수 있는데 네. 여러모로 지금 상황이 꼬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선을 지키면서 비현실적인 얘기들은 좀 많이 걸러내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모라이스 감독은 좀 신기하네요, 여러 가지로. 네. 네.